안녕하십니까,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제7강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릴 때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딱 오늘 이제 만 하루, 딱 하루가 딱 한 달 되고 딱 하루네요. 1, 2개월이 됐습니다. 벌써 올린 지가. 그리고 오늘은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운명 관련 얘기를 잠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사례이고, 제가 옛날 서울에 살 때, 지금은 지방에 와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살 때 그 동네 어느 분이 하나 전해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살던 분이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다가 피곤해도 휴게소에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쉬다 보니까 남자가 막 잠이 오고 이러니까 그 여자가, 여보 이제 이다음부터는 내가 운전할게 하니까, 그 여자도 운전한 지도 좀 됐고 이제 조금은 할 줄 아니까 남자가 그래라 해가 운전대를 맡겼어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쉬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뒤에서 오는 큰 트럭, 덤프트럭에 낸 트럭 차에 그대로 빠져가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래 말드리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부부가 궁합이 안 맞아서, 인연이 안 돼서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초보다 보니까 고속도로 진입할 때 항상 좌측을 딱 보고, 차가 안 오는 거 한참 보고, 딱 멀리 보고 나서 속도를 내면 진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고, 옆에 보고 없으니까 그냥 차 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뒤에 차는 급속도로 보통 웬만하면 덤프트럭 100km 이상 다니잖아요. 그 지나오다 보니 그대로 부딪혀가 큰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향 친구가 있는데, 고향 친구가 한 날 딸을 좀 봐달라 이거예요. 딸 사주를. 그 딸 사주를 봐달라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딸이 사귀는 남자가 남자 집에서, 남자 측에서 이제 그만 만나자. 왜냐 물었더니, 남자 측에서 어디 궁합을 물어봤는가 봐요. 궁합이 안 좋다고 하더라. 거의 이제 그만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끝내자 이렇게 해요. 그걸 결국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하고 그 딸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S그룹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40 다 됐겠죠.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 결국은 그때 이제 실망을 해갖고 아예 막 결혼을 어느 정도는 접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결혼을 못했어요, 결국.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주위에 누구 얘기 듣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게 모두 운명이 되는데, 운명이 뭐냐, 운명. 운명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항상 얘기하지만 드라마를 보더라도 항상 드라마에 보면 꼭 운명이라는 단어가 대화 중에 꼭 나옵니다. 웬만한 드라마는 다. 운명이 어떻고, 뭐 어떻다. 그럼 운 때문에 그래 됐다, 뭐 하는데, 이 운명 하는 게 결국은 운명이다. 모든 게. 우리가 다 우리 천지, 이 자연에는 항상 그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가 흐르고 있고, 그 기가 뭐냐, 그게 이제 운으로 표현되는 운기, 예? 운기. 이걸 운기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음양이 있지만은 이 중에 가장 흐르는 게 이제 오행이죠. 오행. 그럼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바람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이 인간의 살아가는 이 우주, 천지, 지구상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람들 안 보인다고 없다 하잖아요.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 이거는 얘기하면
아이, 뭐 그런 게 있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딱 한 달째 됐지만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원래 제가 한 10년 전에는 한 10년 가까이 해서 10년,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대충 잡아가 한 7년, 7년 한 이상 됐는데 결혼정보회사를 하게 됐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해갖고 이 공부한 걸 해서 이왕 같으면 싸게 실비로 돈을 받고 공부를 만든 사람끼리 다 취합이 되잖아요. 엑셀 파일로 하여 취합을 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대방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자. 그런 목적으로 결혼정보회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가타부터 결론이 다 나고, 이제는 시간이 좀 있군 해서 마침 그 사이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유튜브로 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시작했는 게 이번 유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결혼정보에서 예를 들어 했는데, 물이 많은 여자가 사주에 물이 많다. 그러면 남자 사주에는 뭐가 많아야 됩니까? 물을 설계가 빼주는 게 뭡니까? 나무죠, 나무. 수생목. 그 남자 사주에는 나무가 있는 남자를 택해줘야지. 여기다 남자가 또다시 물이 많다. 그럼 뭐냐? 물 플러스 물이 되면 어디 됩니까?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평생에 이런 홍수가 나는데 같이 집안이 무난하게 평온하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런 걸 맞춰주고, 그리고 서로가 안 맞는 사주에 잘 거저한 궁합에 아주 남사주에 아주 보는데 적중률이 높은 그런 살이 있습니다. 살은 뭐냐? 이게 통계적으로는 통계적으로 그 수천 년 이은 통계적으로 모든 걸 추적해 본 결과 이런 살이 있어서 여자 남자가 결혼할 일에 만나면 이게 안 좋구나. 결과가 안 좋더라. 생리사배를 하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 살입니다. 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모두 여기다가 어디다 뭐 이런 걸 서로가 있는 모든 걸 조화를 시켜놔야지, 중간을 시켜야지. 그 아까처럼 여자가 물이 많으면 남자는 나무가 많은 남자를 맞춰주고 또 생일도 맞춰보고 모든 거 충합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죠? 맞춰가 해야지. 무조건 아무나 뭐 마음 든다고 만나고 할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게 아까처럼 사고가 나거나, 물론 우리 친구 딸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죠. 만약 그때 뭐 그쪽이 궁합을 안 보고 결혼을 했다면 둘째 어느 한 사람 문제가 생기든지 살다가 이혼을 하든지 아주 극한적으로는 둘 중에 한 사람 죽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요번에 유튜브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거 실제로 제가 이제 진짜 근본 목적은 제가 원래 하는 제 주 목적은 예? 제가 유튜브 하게 된 주 목적은 사주를 강의하는 이유는 어떤 이런 경우를 지식을 갖고 알아야, 지식을 익혀야, 강의가 지식을 익혀야 믿음이 되잖아요. 그죠? 믿음.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이 인간이 서로 만나는 인연. 궁합은 뭡니까? 그러고. 궁합은 인연을 찾기 위한, 인연을 찾기 위한. 인연 찾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다 인연이 나하고 맞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친구가 되더라도,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인연이 다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사주 강의가 주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주 목적은 서로 초혼이나 재혼이든, 이거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욱더 조심해야죠. 그래서 생리사별의 궁합을 봐서 인연을 맞춰줘서 생리사별 없이, 예? 살아서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둘째 난 사람이 죽어서 가정이 파탄 나거나 이거 없이 전혀 없을 수 없죠. 물론 내가 100% 궁합에 맞다게 100% 맞추는 거 없어요. 그 최소한 그 흉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 흉을 감소시켜서, 예? 사회적 흉을 감소하여 일생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으면 끝입니다. 뭐 다시 또 태어난다는 건 보장은 없어요. 태어나도 내가 전생이 누군지 뭔 그때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일생을 큰 굴곡 없이 잘 지내는 걸 있도록 제가 가진 공부했는 조그만 지식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고 강의의 주 목적은 이 힘든 학문입니다. 근데 이걸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라, 공부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근본 목적은 이를 알아야, 어느 정도 사주가 뭐라는 거 알아야 궁합은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뭐냐? 궁합이 인연을 찾는 게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의를 하는 거지. 여기서 흉을 알고, 뭘 알고, 사주를 알고, 풀이 해갖고, 이제 역학원을 차려서, 철학원을 차려서 돈 벌려고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역학원이나 저는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동안 수천 명을 그냥 그저 물으면 그냥 봐주고, 네이버에 지식인에도 지금 블로그에 올라가 한참 하다가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결국 몇 년 동안 뭐 있었냐면은, 지식인에도 활동을 한참 했습니다. 그때 시간 있고 할 때는. 이제는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었으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마치기 위한 게 주 목적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 시간에 그저께 제 6강 시간에 잠깐 했는 살성 못한 딱 2가지만 하고 또 오늘 7강 강의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고액살이라는 거예요. 고액살. 우리가 월 태어난 연월 일시입니다. 일시. 이 대우는 월이가 안 돼요. 월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갑자월에 태어났다. 갑자월. 그리고 얘가 울축이다. 이럴 때 울축년 갑자월에 태어났다. 이게 남자일 경우입니다. 이 남자일 경우고, 그러면 대운은 어떻게 가느냐? 대운 제가 설명 지난번에 드렸죠. 대운은 10년 주기 운입니다. 10년 주기 운. 대운이라 해도 큰 그게 아니고 10년 주기 가는 운입니다. 10년 주기로. 그럼 대운은 이 사람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음이라고 했죠. 이거는 음입니다. 네? 천간 중에서 음입니다. 천간 전체가 양인데 양 중에서 음입니다. 음일 때는 이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이 자축인묘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자전에 해전이 뭡니까? 술이죠. 술. 술전이 뭡니까? 유죠. 유. 예? 유. 신. 왜? 남자 사주에 은간월에 연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축으로 안 가고 여기서 딱딱딱 남아 신유, 설래 이래 가는 겁니다. 거꾸로. 바로 요 근처까지. 그러면 고액사는 뭐냐? 이 해가 포함된
삼합. 삼합의 띠가 피해야 할 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해묘미가 됩니다. 해묘미. 해가 들어간 삼합은 해묘미입니다. 해묘미. 그러면 해, 묘, 미. 뭐냐? 해는 뭔가? 돼지도 돼지. 해는 돼지입니다. 돼지띠. 묘는 토끼띠. 이게 양띠죠. 그러면 이 남자가 상대 여자를 고를 때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가급적 피해라 이래 됩니다. 그리고 남자가 양일 때는 뭐냐? 양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 인묘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축은 뭐냐? 양일 경우 축이 되잖아. 축은 뭐냐? 사유축이 되가 사는 뱀띠 아니에요, 그죠? 유는 닭이죠. 축은 소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일방일 때는 관계 없는데 남자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아야 될 여자고 여자는 남자가 결혼하지 않아야 될 남자다. 그 서로 쌍방이 겹칠 때는 아주 더 강해집니다. 엄청. 그 여자는 뭐냐? 여자일 때. 여자는 반대로 음일 때 이래 갑니다. 여자는 음일 때. 여자가 음이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양일 때는 여자가 양일 때는 역으로 가. 역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처럼 남자 음일 때 가는 것처럼 그래 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 이게 이제 고역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좌우충이니까 뒷대에 태어난 사람은 말대하고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전부 근거도 없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런 얘기를 듣지도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남자가 갑오새이다. 그 여자가 예를 들어 여자가 보자 병자 예를 들면 병자생이다. 그럼 이 쥐띠 말띠 충이 되잖아요, 그죠? 좌우충. 그럼 남자는 병자 여자와 갑오 남자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데 전부 엉터리. 아까처럼 고역살로 보는 거지. 그 태어난 열을 봐가 띠를 봐가 쥐띠는 뭐 말대하고 하지 마라. 그럼 뭐 똥 나오잖아. 지난번에 했잖아요. 좌우충, 충미충, 뭐 인신충 많잖아요, 그죠? 인신 같은 뭐 범대하고 원수입비는 하지 마라 뭐 이러는데 그것도 아까처럼 고역살을 보는 거지 태어난 열을 갖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런 이제 이해 가시죠? 그렇게 알고 그다음 보자. 아이고 야 시간이 금방 가네. 그다음 살 중에 12지 신살이라고 있습니다. 신살. 12지 신살. 왜냐? 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살을 먹습니다. 12가지지. 이게 왜냐? 그 중에도 그나마 그래도 적중률이 높은 걸, 이 한 180, 200까지 되는 살 중에서 적중률이 높은 거 해서 12지신살로 따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12지신살은 이거는 연을 기준으로 합니다. 태어난 연, 태어난 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삼합에 첫 글자, 첫지, 제일 첫째, 첫 지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첫 지지로부터 시작.
예를 들면 남자들이 이걸 가가로 준다고 예를 들어 아까도 했지만 계속 갑자세이다. 남자가 갑자년생이다. 그러면 자가 들어간 삼합이 뭡니까? 이 삼합은 신자진이죠. 신자진 삼합이 됩니다. 신자진 삼합. 이게 삼합입니다. 신자진 합하면 뭐죠? 삼합하면 수입니다. 수에. 이 삼합은 상당히 강합니다. 두 개만 있어도 합이 됩니다. 신자진 삼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 다음에 첫자죠. 첫지지. 신자진 다음에 뭡니까? 사가 오죠. 그럼 사가 오죠. 그죠? 그러면 사가 첫 지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오. 어쩌고 이상하네.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임여진. 이래 들어갑니다. 그게 첫 지지부터 시작하죠. 그죠? 첫 지지. 첫 번째 이 지지를 해가, 첫 번째 지지가 자가 포함된 삼합에 진 다음에 첫자. 그래서 사합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뭐냐? 사는 바로 급살입니다. 급살. 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겁재천지, 연월, 망장, 장성살. 이 망신살입니다. 망신살, 장살. 반안살, 망신, 장성. 예? 역마살. 역마 들어봤죠? 역마? 육회살. 화개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내가 사주를 봤는데 사주에 신이 있다. 그럼 신이 지살이 됩니다. 지살은 뭐냐? 이동살입니다. 이동살. 역마살보다 좀 약하지만 이동살이고 고향을 떠나서 살 팔자입니다. 그럼 장성살은 뭐냐? 아주 장사를 해도 이익이 나왔고 무역을 해도 이익이 나왔고 그게 사업수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업수완. 역마는 뭐냐? 입이 다 강합니다. 아주 항상 그 전국을 세계를 돌아가는 일주하고 돌아다니면서 잠시 나가면 뭐 또 항상 움직이는 분주한 사람입니다. 육회는 뭐냐? 이런 것도 6가지 해입니다. 해. 풍해, 주해, 재해,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 해를 당하는, 그 길로 가면 그게 당할 때는 해를 당하는 겁니다. 내 사주에 있는데 유가 들어왔다. 그럼 묘유충이 됩니다. 충이 되면 그때는 먼 거리 여행을 한다든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화계는 이런 것으로 화려, 복, 지살 이런 식으로 불러서 아주 그 꽃방석이 앉는 그런 살인데 주로 이거는 종교인이나 대학자 아주 이런 분이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만약 이게 공마이 된다. 공마이 되면 10중 8구 스님이 됩니다. 스님. 그리고 자식도 귀하고 자식이 별로 없다. 이 공마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인, 대학자가 이런 화개살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겁은 뭐냐? 겁살은 이런 것으로 겁탈하는 거죠. 겁탈. 사건, 사고에 관련된 살이고 쟤는 수옥살이라고 하는데 수옥살은 뭡니까? 이런 것으로 감옥에 가는 살. 천은 이런 것도 천살. 이 천살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지고 농사에 뭐 하려고 하면 농사 짓는 게 참 안 됩니다. 농사 짓다 하면 실패하고 아까 지살 얘기했죠. 연살이 이게 바로
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는 12운성의 목욕사로 같은 겁니다. 아주 그 색을 색에 강한 산입니다. 남자만 여자를 밝히고 여자는 남자를 좀 밝히고 그쪽으로 강한 산이고, 월살은 골마 터진다는 산입니다. 골마 터진. 그 월살에 여자에게 들어있고 이 사주 앉아올 때는 자식을 낳기가 힘들어요. 자식이 귀한 산입니다. 망신산은 이게 중요한 건데, 요즘 보면 정치들이 보면 이런 산이 많아요. 예? 망신산이 뭐냐? 망신산이 한 개면 비밀이 많아. 자기 사주에 이게 있으면. 두 개면 뭡니까? 거짓말을 잘해.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그죠? 정치하는 사람 중에. 세 개는 뭐냐? 10중 8구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이렇게 발달을 해요. 이게 망신산. 반한산은 뭐냐? 말안장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말안장을 반환이라고 하죠. 그죠? 반한산은 말에 앉아서 편안하게 산. 네. 이거는 아주 도와주는, 천우신조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그런 산인데, 어떤 형이 있더라도 이 반한살이 잘 풀려서 있으면 그 형을 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12지진산입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런 뭐 한꺼번에 한번 들어가 다 아는 건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까 했지만 태어난 그 해로 하는 게 아니고, 고액살은 대운에서 찾는다. 상대방. 그래서 이게 쌍방이 될 때는 안 좋습니다. 한쪽만 되면 그 좀 이 힘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걸 벌써 아마 한 20몇 분 됐네요.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빠뜨려 먹고 이제는 빠뜨려 먹은 게 아니라 순서가 이게 맞거든요. 오늘은 뭐냐? 그 천간오행으로 본 인체 장기 질환. 이름입니다. 천간오행으로 보는 인체 장기 질환. 지난번에 천간 뭐라고 얘기했죠, 그죠? 천간 오행으로 본 사주를 다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가 안 좋고 몸이 어디가 약하고 하는 그 질병 부위 같은 걸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오행에 천간 오행으로 본 인체 장기, 오행으로 본 이 인간 인체의 인체 장기 있잖아요, 장기, 그죠? 질환, 병. 혹시라도 한의대 나오신 분들은 한의대 가면 기본으로 이 사주 명령을 기초는 기본 배웁니다. 거기 가서 한의사 손님이 왔는데, 환자가 왔는데 맥지법 보고 이러면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가 안 좋다고 하면, 이 목이 안 좋구나, 간이 안 좋구나. 이래 보고, 이거 몸에 열이 많으면, 이거 내 심장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하지. 그거 안 배우고는 한의학 공부 못 합니다. 한의학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으로 이거는 사주 명리, 인간의 음양 오행은 다 기본으로 익힙니다. 그 천간 오행이 뭐야? 오행 이런 것들은 제가 이때 먼저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배웠을 순서가 이거 맞죠, 그죠?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죠, 예? 그럼 여기서 목은 뭐냐? 간단하게 약간 목은 이름은 간. 우리가 이게 약하거나 아주 지나쳐도 안 돼요. 항상 사주는 내가 그랬잖아요. 사주는 중화다, 중화가 돼야지, 중화. 사주는 중화가 돼야 됩니다. 가운데. 우리가 공자 명자 배울 때 중용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 중용이나 중화 같은 그런 의미죠. 목은 간이고, 하는 뭐냐? 하가 이게 심장. 뭐든지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됩니다. 토는 뭐냐? 이게 위장이죠, 위장. 그 다음 피부 등, 이런 거예요. 예? 금은 뭐냐? 폐에다가 골경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수는 신자이죠, 신자에. 물이니까. 그 다음 방광.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딸린
간담 이런 식으로 간담. 근데 담은 뭡니까? 담은 쓸개죠. 그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알아야 한의학자가 딱 보고 아 어디가 안 좋고 어디 안 좋거나 거기 맞는 처방을 하는 거지. 아 그냥 아무 사람 뭐 어디 앞에 가면 뭐 우리 서양의학처럼 그냥 칼 들고 진찰해가 칼 들고 이게 째갖고 그냥 뜯어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응? 그래서 이게 한층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래서 내가 예를 기초적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뭐 세부 질환은 예를 들어 갑을 하나만 봅시다. 갑과 을이 뭐가 있는가 그죠? 을 하나 보면 눈의 구조적 질환, 난시, 근시, 녹내장, 백내장, 그냥 근육 질환, 중풍, 피로불면증, 신경쇠약, 악몽, 편두통, 목 질환, 위상 과다, 위희비지 궤양, 생기기구의 구조적 질환, 손 발톱 및 손끝 발끝 질환, 이 다 여기서 안 좋으면 나타나는 그 질환입니다. 세부 질환. 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기본은 심장이지만은 심장, 소장도 다 협회합니다. 이지만은 특히 질환은 안하고 눈하고 시력. 아까 위에 이거는 신경계 질환. 그럼 이 병정 하나만 더 봅시다. 보면 저혈압, 중풍, 식은땀, 혀 질환, 혀에 댕기는 혀 질환, 유머티스, 손 발바닥, 얼굴 전체의 모든 질환, 손발 부종 이런 게 전부 병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게 다 각각 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볼 때 요양이 뭐냐? 중요한 게 이걸 알아놔야 저걸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주에 연월 일시가 있다. 이 천간입니다. 지지는 항상 안 움직인다 그러죠. 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천간에서 확인해가 저거 하고 천간에서 이 나무가 밑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강하나 약하나 그걸 보죠. 그럼 연월 일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갑이다. 갑. 뭐 갑이래다. 그 다음 여기가 경이다. 되죠, 그죠? 그럼 왜 됩니까? 금공목이죠. 갑경충입니다. 충이 됩니다. 충. 그러면 금이 목을 자르면 어디 됩니까? 간이 극상을 당하면 안 좋겠죠. 그럼 내 사주에 있는 게 있다 하면 이 간이 약하다는 얘기야. 간이 약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말인데.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갑이 시에 있다. 여기 없고, 근데 물론 충은 됩니다. 충은 됩니다. 충은 되지만은 충은 좀 약하겠죠, 그죠? 한 칸 띄어 있잖아요. 이것도 사주에 다 감안해야 됩니다. 연하고 시하고는 아예 있다 하더라도 아직 미약하죠, 그죠? 뭐니까? 1년이 시간 단위로 시하고 어울리지 못하죠. 회장이 어디 밑에 말단 지원하고 어울리는 거 똑같죠. 관계를 못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중간에 여기 뭐가 있나? 이 사람 사주가 중간에 임이 있어요. 임. 그럼 뭡니까? 이 두 개가 충을 하는 걸 금생, 수생목 이 막아주죠, 그죠? 가로 막아주잖아. 쉽게 말하면 방어래, 방어. 이럴 때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신을 풀이할 때도 통관, 서로 부딪히는 걸 통과시켜준다면 통관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통관신. 그럼 뭐 이러면 이제 내가 간이 안 좋더라도 내가 이미 내 사주에 이미 나가 돼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충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니까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죠? 이거 없을 때는 감이 더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몇 분이야? 아이고, 한 30분 됐네? 그럼 나머지 또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내가 이 4절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뭐하다 이런 거 알게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런 걸 이해하면 이 세상에 인간이 저걸 떠나서는 절대 아무리 독불자고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떠나서 믿니 안 믿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역이죠. 주역. 그죠? 주역. 주역이 있는데 이 주나라 주자인데 주역이 주나라에서 집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늘과 이 우주 자연의 이 이치를 갖다 모두 하늘 자연, 우주 자연, 예? 우주 자연의 이치를 딱 집대되는 겁니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여기서 팔기가 나오고 소등계, 대등계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게 뭡니까 태극기? 어떤 사람은 3개라 걔가 3, 4, 5, 6 이래 부르는데 그 3, 4, 5, 6이 아니고 8개 중에 나온 겁니다. 그 주역에 보면 자체 이치인데 이 공자가 주역을 읽고 나서 야 나는 여기에 내가 더 이상 부연할 말이 없다. 이래서 주역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3권으로 괴사전을 지었습니다. 전은 뭐냐, 전. 전은 전달하다 이 뜻이죠. 왜 공자가 썼느냐? 원래 그 당시 공자처럼 성경은 우리가 그 부처님 경 하듯이 팔만 대장경 하듯이 경을 붙여야 되는데 왜 전을 했느냐? 이거 나는 그 성현들의 그 뜻을 만큼 저게 안 되고 나는 그냥 주역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쉽도록 풀이만 해주는 거지 나는 그 반열이 안 된다. 경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래가 스스로 자기가 전이라고 지었어요. 전을 짓는데 거의 우리가 부처님을 경쾌할 때는 경이라고 쓰죠. 그죠? 경. 이거는 성현들이 지는 거는 경인데 일반 전나라에 전을 썼던 거예요. 그만큼 하면서 그때 그 진시황 때 진시황이 자기가 사람을 배워가 똑똑하면 자기 자리를 탐낸다 이래서 그때 웬만한 책은 전부 다 태우고 그 반발하고 많은 유학생들은 다 태워서 땅속에 바로 산채를 묻었잖아요. 그게 분서경유입니다. 분서경유. 분서. 택을 태우고 경유. 유학자를 전부 땅속에 파묻었어요. 이때 공자가 야 이걸 타면 안 된다 이래서 공자가 했는 일이 뭐냐. 칠서백경을 해요. 칠서백경.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런 게 아니라 대나무에 이렇게 글을 써갖고 딱 책으로 다 하고 읽고, 예? 그 뭐 상소를 올려도 대나무에 써갖고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 칠서백경이 뭐냐? 옷이다, 옷. 그러다가 옷을 갖다가, 옷 있죠, 그죠? 옷을 칠해서 옷 칠하면 이게 오래 갑니다. 오래가고, 거의 안 써. 우리 옛날에 시골이가 뭐 요즘도 보면, 우리 밥상 만들 때도 그렇지만은, 집안에 기둥 같은 데 보면 옷을 칠하잖아요. 그죠? 옷을 칠하면 그게 안 썩고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옷을 칠해서 벽에 건 경이다, 이 말이에요, 경. 그래서 그걸 대나무를, 주역을 갖다가 여기다 집에 벽으로 해가 감췄어요. 그래서 주역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 그 전달이 된 겁니다. 그때 안 그러면 주역도 다 태워졌겠죠. 그러면 주역이 없겠죠, 지금. 그래서 전해졌다, 이랬네.
자, 이해하십니까? 그만큼 지역을 한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행이 되시면 뭐 전부 한문이라서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네이버, 노트북 네이버 펴놓고 그게 한자 사전을 내놓고 밤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걸 딱 듣고 한 보다 보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이게 주역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뭐냐, 주역이? 그러지, 태, 이, 진, 손, 간, 곤 이됩니다. 이세 8글자죠. 건태이진 손, 감, 간, 곤. 그럼 여기서 뭐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1이죠. 2, 3, 4, 5, 6, 7, 8. 이래서 8개가 들어간 겁니다. 1건은 뭡니까? 1건은 하늘입니다. 하늘. 1건 천. 이태 뭡니까? 택. 이태택, 삼이화, 사진내, 오선풍, 예?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8개가 다 외워집니다. 이 정도. 이거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항상 숫자를 염두에 항상 두고 익혀야 됩니다.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3개 모이고, 이게 뭐냐? 그걸 또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익혀야 될 게 뭐냐? 그거는 3년이다. 3년은 뭐냐? 참고사항으로, 이거는 양입니다, 양. 이게 두 떨어진 거는 음으로 표시됩니다. 여기. 그러면 그는 뭐냐? 건삼년. 쭉 이어졌다입니다.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절이고, 건삼년. 이태택은 태상절입니다. 절은 뭐냐?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제일 위에 끊어졌다. 태상절. 이허중입니다. 이허. 중간에 비있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가 빈 거다. 이허중. 그 사진내. 진하련 이라면 돼요. 진하련. 이래 뚫어지고 진하련. 아랫게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선풍은 뭐냐? 손하절. 손은 하절. 딱 밑에 끊어졌다. 그 다음 감중년은 뭔가? 가운데가 연결됐다 이 말이죠. 감중년. 예? 그 다음 뭐 간상년입니다. 간상년. 제일 위에 간상년은 제일 위가 이어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네. 그는 뭡니까? 권삼절입니다. 3개가 다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권삼절. 이해가시죠? 이렇게 외우는 게 낫다. 그러면 이게 하나는 전부 소성계를 본다. 소성계, 적을 소자 소성계. 소성괴. 예? 이게 하시죠, 괴. 소성계. 이 2개가 합하면, 이게 소성계가 합하면, 이게 대성계가 됩니다. 대성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1에 1개, 2개, 이게 쫙 한 번만 88이 64. 그래서 총
총 64개입니다. 총 64개. 그럼 이게 이제 다 외워가고 64개가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역을 한번 읽잖아요. 읽어보면 다른 소설책 같은 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읽어보면 하도 시시해서 읽을 생각이 일반 소설, 시중에 나온 소설책은 다른 책은 볼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때 주역을 또 보고 이 세상 돌아다니는 이치를 안 되면 그 소설책 그 뭐 이상하게 써놓은 거 뭐 감상적인 거는 보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그렇게 하고 연도를 아시고, 그러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태극기 있죠, 태극기. 태극기 3, 4, 5 이렇게 했잖아요. 3은 뭐냐? 이거는 이거 3, 우리 국교에 제일 왼쪽 선생님이 천. 예? 4는 뭡니까? 이거죠. 제일 왼쪽에는 하. 그 다음, 5가 있죠, 5. 5가 이거죠. 수. 5개니까. 그 다음, 6은 뭐, 6. 이거 지. 예? 그 태극기 걸려있는 게 이게. 태극기 걸려있는 게 이거나. 천지, 수화. 이게 태극기에 있는 겁니다. 공부하면 재밌어요. 알겠니? 이제 어떻게 주역이 되는가?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오늘은 그 강의가 좀 하다 보니 좀 길었습니다. 길었고, 예를 들어 이런 걸 갖다 다 머릿속에 들어가 놓으면, 예를 들면 길 가다가 갑자기 천안바가 딱 생각한다. 천안바가 앞번호가 27이더라. 뒷번호가 4123이더라. 그러면 이게 9하면 9, 그죠? 그럼 4123이면 얼마입니까? 10이죠? 9에서 8을 빼면 1입니다. 이건 빨리 2죠, 그죠? 그러면, 저 차가 뭐야? 천택손,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천택이, 뭐 이런 거. 그 개가 딱딱 나와야 됩니다. 64개 개를 다 외워야 돼. 예? 그럼 산이다. 산과 물이 만난다. 그럼 산수 몽. 이거 어릴 몽자입니다. 어릴 몽자. 어리다. 이런 식으로 보고. 또 여기 뒤집어서 보고, 또 여기 보면 중간에 있는 거 호개는 이 사주의 내용을 알면 알 수 있는 거고,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복잡해지니까 호개를 봐야 이 산수몽 그냥 그대로 보지만은 호개를 보면 외부는 어떻고 내부는 어떤가. 외부는 바깥 일이고 내부는 집안 일이, 나의 일이고. 그거 다 보고. 그 이것도 항상 이 세상은 변한다 그러죠, 그죠? 변하죠. 변하면 이게 변기가 돼요, 변기. 항상 변기를 봐야 됩니다. 원계가 80% 운을 좌우하면 변계는 한 20%. 그래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호계를 풀어보고 그 내용을 알려면. 이건 참고적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중요한 저게 되고, 특히 통변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변이. 그리고 이 오행이 이루어지면서 이 나와 가족 관계, 먼 관계, 뭐 하여튼 다른 어떤 이 외부의 관계 이런 거 가지고 통변을 잘해야 사주를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잘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하기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줘서 인생을 절대 실패하지 않게 생리사별하지 않도록, 예? 사별하지 않도록 이걸 피하기 위해서 피한다. 그래도 완화시킨다. 흉을 피하기 위한 거죠. 흉을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유튜브로 시작이 된 계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영상 댓글 일창에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그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뭐 평생 혼자 살거나, 아예 뭐 여자는 남자 없이, 남자는 여자 없이 그냥 평생의 일생을 한 번뿐인 일생을 갖다가 한 번뿐인 일생을 그냥 혼자 살다가 떠나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만나가 일생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흉을 줄이고, 이러다 100%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흉을 줄이고 좀 뭔가 큰 흉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연을 맞춰주는 거니까 여러분 잘 주시면, 그것 때문에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는 계획입니다. 이 강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도 자료 주면 내가 일일이 개인 사주를 다 봐야 됩니다. 봐야 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기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맞춰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이, 뭐, 이런 거 성별, 뭐, 기준 맞추고, 이 사람이 물이 많다, 저 사람은 뭐, 흙이 많다, 뭐, 이런 걸 다 합해서 그에 맞는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이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좀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 다른 분에도 알려주시고, 자료를 체험해 주셔야, 상대가 있어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도 보기엔 참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그때 한꺼번에 몰리는 게 아니니까, 아까 자료를 지금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저걸 서로 인연을 맺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데 많이 연락해가 서로 되도록 해야지. 그래야 남자, 여자, 초혼, 재혼 다 구분해가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많이 소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